오늘부터 나갈 곳은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제 또 새 단원이 시작되니 또 한번 수학 하 마인드맵을 작성해 봅시다. 수학하는 세 개의 거대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논리, 논증, 단원인 집합과 명제, 그리고 이제 절대 부등식 같이 들어있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함수라는 수학하의 메인 파트라고 그랬죠. 끝난 겁니다. 무리함수를 마지막으로 요게 끝난 겁니다. 요렇게 단원을 이제 구성을 해보자면 여기가 함수 일반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수자 들어간 애를 3개, 4개, 5개, 6개까지 더 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함수론, 이것은 1대1 함수인가 1대1 대응인가, 항등함수인가, 그리고 합성하는 어떻게 하는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 함수가 맞는가,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는 곳이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이 달려있는 무슨 사례를 하나 보자 라고 한 게 첫 번째 유리함수, 두 번째 무리함수였습니다. 그럼 이게 함수 타이틀 달린 걸로 처음 보는 거냐? 아니죠. 1차 함수, 2차 함수는 이미 했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배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마치 엔진의 원리? 요즘에 너희들은 인지를 못하겠지만 그 말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때 혁명이었죠. 그걸 혁명기라고 부르죠. 네, 실제로 영국 옛날 영국 그 산업혁명기에 미드 또는 영드를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마차 지나가는데 감히 자동차가 빵빵댔다고 막 쫓아내고 막 천대시하고, 그러니까 마차가 주고 자동차가 그 사이사이를 피해가야 되는 시절이 얼마 안 됐다고요. 한 150년도 안 됐어요, 그거. 그랬다가 이제 말이 다 쫓겨나고 자동차의 시대가 열린 건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이 고혁명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엔진 자동차와 모터 자동차가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단언컨대 너희가 이제 사회생활 하고 이제 넥타이 좀 매고 회사 다닐 때쯤은 우와, 저 엔진 아니야 저거? 뭐 이렇게 되는 시절이 온다고요. 저 환경오염의 주범 새끼가 왜 길거리를 돌아다녀? 이렇게 되는, 지금이 그 혁명기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엔진의 원리를 깨닫기도 전에 운전을 먼저 하는 것처럼 함수라는 게 뭔지를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1차 함수, 2차 함수를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하여 유리함수, 무리함수 보는 것으로 수학하가 끝났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학문적 체계 안에 이게 표면에 뜬 그 겉핥기만 한 겁니다. 함수론은 되게 무서운 학문이에요, 원래. 이제 뒤로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함수를 다루고 특히나 미적분을 할 때쯤에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정말 무서운 거였구나. 진짜 힘든 거였구나. 이걸 내가 잘 해놨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인데요. 여기는 순열과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인문계 갈 사람들 있죠? 인문계 갈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계 말고의 나머지 예체능 포함한 인문계 갈 사람들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미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있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그 시험을 치게 될 텐데, 이 확률과 통계에 다시 세 개의 파트가 있고요. 세 개의 파트가 있고, 마지막 내용이 통계입니다. 통계. 그리고 이 통계학을 다루려면 그 통계학에 들어있는 표의 내부가 전부 다 확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의 다른 이름이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라는 이름의 통계를 배워요. 그러다 보니 확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원 이름이 확률이에요. 확률을 알아야 여기다 쏙쏙 집어넣을 거 아닌가. 그래서 확률의 정의, 확률을 다루는 법, 조건부 확률이 어떻고, 독립시행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배워요. 확률을 배워요. 근데 문제는 확률을 배우려면 확률의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확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확률의 정의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두 개의 분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은 초등학교 때 확률 해본 적 있죠.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1, 2, 3, 4, 5, 6까지 나온다잖아. 그 1, 2, 3, 4, 5, 6 중 어느 하나가 나오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해요. 이런 경우의 수.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특정 사건이 짝수의 경우의 수다 라고 하면 2 또는 4 또는 6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세는 거죠. 요런 일개의 그 사건들을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의 수를 지금 방금 얘기한 주사위가 한 개가 던져졌다. 그럼 1, 2, 3, 4, 5, 6 손가락 안에서 다 해결되죠. 근데 주사위를 2개 던졌다. 일단 손가락 벗어납니다. 36개의 순서상이 있어요. 주사위를 3개까지 던집니다. 216까지 순서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커진다고요. 일이 커져요. 사람이 19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배우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과 모두 악수를 하는데 이 안에서의 악수는 총 몇 번 이루어지나요? 이런 거야. 말하자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요즘 올림픽 하잖아. 올림픽 하면 맨날 뭐 토너먼트 뭐뭐뭐 할 때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월드컵 다가오면 축구 조별 예선 할 때 뭐 이겼어 졌어 1승 1패야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스페인이 토바고를 잡고 어디가 어디랑 져줄 경우 우리가 간신히 16강에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다 경우의 수란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배웁니다. 거창하게. 아주 거대하게 배웁니다.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단언컨대 확률과 통계를 다 공부한 고3에게 너 어디가 제일 어려워? 어느 문제가 제일 어려워? 라고 물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골이 아프고 가장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확률과 통계의 대부분이 이 공통교과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선택으로 잘라서 뺐단 말이에요. 어느 응신 같은 정부가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정체가 고등 보통 교육상에서의 최소한의 경우의 수는 알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생겨 먹은 거야. 왜냐면 그럼 자연계는 다 확률 빠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앞대가리 경우의 수의 제1단원 경우의 수의 제1단원을 이렇게 떼다가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제 대충 이해가 되세요? 고등수학 하에 있는 순열과 조합, 이름도 생소한 이 순열과 조합이 프로그레션과 퍼미션과 콤비네이션인데 이 이름도 생소한 단원이 왜 고등수학 하에 뜬금없이 쑥 들어왔는가? 요런 스토리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이 거대한 밭에서 맨 앞에 순 같은 곳을 톡 잘라서 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딱 요만큼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순혈조합 문제를 내셔야 되는데 고3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이름은 똑같으니까요. 이름은 똑같으니까 역대의 수능에 출제됐던 그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순혈이란 이름 하에, 조합이란 이름 하에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통로가 뚫려버렸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 건지. 표면만 이해하기는 쉬워요, 이게. 근데 응용, 활용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못 해먹겠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자유스토리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과서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요거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골치 아파요. 너무 나쁜 얘기만 했나? 다행인 얘기 좀 해줄까요? 많은 학교들이 여기까지 진도를 잘 못 나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빠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아니면 애들이 이제 아예 선생님이 진도 다 못 나가겠으니 교과서만 봐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을 좀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순혈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순혈과 조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는 것의 경우의 수를 세는 하나의 이론 체계예요. 새로운 기호가 등장할 거고, 새로운 계산법, 연산법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혈과 조합은 그러한 놈이다 라고 여겨 두시는데, 이 중간에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혈에도 넣기도 애매하고 조합에 넣기도 애매해서, 그러니까 손가락과 발가락까지를 동원하면 얼추 셀 수는 있겠는데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 유형들을 모아서 경우의 수, 이 그 단원에 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살짝 넣어놓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할 단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경우의 수라고 하는 대단원 밑에 소단원으로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건데, 여기서 1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1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중간 단계에, 순혈과 조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중간 단계에 특정 문제 유형이 몇 개 있다. 딱 그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문제 유형이, 다행히도 이 단원에서 필수 예제를 벗어나는 문제 유형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필수 예제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필수 예제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 그거를. 예제라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 유형 안에서만 나오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미리 못을 박아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 이건 뭐 초딩 때부터 많이 하던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요. 그러면 총 개수는 36쌍의 순서쌍이 있습니다. 주사위 2개가 구분이 안 돼도 1,2와 2,1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해두세요. 주사위가 아무리 똑같이 구분이 안 돼도 1,2와 2,1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36쌍의 순서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특정 사건을 세는 거예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요. 36쌍 정도면 사실은 손가락하고 발가락 정도를 동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 아주 심플하게 하면 4, 8, 12 이렇게 해서 4의 배수로 두 눈을 합해서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다 써놓고,
써놓고 그에 해당하는 순서쌍을 세버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3개. 예. 그럼 너무 많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 왼쪽을 작은 수로 시작하고 오른쪽을 큰 수로 시작을 하면 1,7이 없으니까 2,6부터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왼쪽 숫자가 얘네 둘을 서로 바꾼 거 나올 때까지예요. 그러다 보니 2부터 6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2, 3, 4, 5, 6이니까 굳이 다 쓰지 않아도 5가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한 개밖에 없으니까 6,6 해서 1개, 그래서 도합 9개라고 대답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 줄 방법은 사실은 이 문제 쓰기에는 약간 이게 도끼로 파리 잡는 느낌인데 그래도 방법론 중에 하나니까 들어주는 걸로.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할 때 잉여류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잉여류. 얼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집합을 모아놓는 건데요. 4의 배수 얘기를 하려면 4로 나누어야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4등분해라 그러면 이렇게 나눠요. 4K 플러스 1.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네.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이네.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네. 그리고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 4의 배수.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경우 1, 2, 3, 4 이렇게 돌려 넣으면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돌려서 넣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가 4등분돼서 들어가요, 이 안으로. 이걸 잉여류라고 합니다. 잉여,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게 이제 2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2개의 숫자가 나와서 둘을 더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여기 4K 플러스 1하고 4K 플러스 3 족에서 숫자가 튀어나와. 그래서 둘이 더해져.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해지는 거냐면 4A 더하기 1과 4B 더하기 3. 요 배수는 그냥 치우고 그렇다 치고 요렇게 더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4배수는 이렇게 묶일 수가 있죠. 4A 더하기 B.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훈아.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나머지. 이 나머지를 더했을 때 그것이 4의 배수가 되면 이 안으로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나머지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애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족이 어떤 거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4K 플러스 1족과 4K 플러스 3족이 더해지는 경우예요. 또한 4K족과 4K족이 더해지는 거예요. 4의 배수끼리 둘이 더하면 4의 배수가 되죠. 또 뭐 있어? 4K 플러스 2와 4K 플러스 2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4의 배수가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서로 다른 두 수를 더할 때는. 이걸 가지고 분류해서 여기 있는 족들을 갖다 꺼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1과 5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온다. 와 여기 4K 플러스 3족에는 딱 한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한 숫자가 서로 곱해지면 순서쌍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들의 앞뒤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런 식으로. 아따 지훈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훈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원래 졸려. 응? 응? 지훈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졸려. 그러니까 칠판 앞에서 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뭔가 전달하겠답시고 이렇게 떠드는 행동은 그냥 너희를 재우는 행동이란 뜻이야. 의미 없다는 뜻이지.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지금 거기 답 몇 개 쓰고 동그라미 몇 개 맞으려고 니네가 해온 그 노력 있지? 그게
그냥 진짜 공부 시간이야. 내가 아는 대부분의 애기는 이 중에 그냥 한 1포인트, 2포인트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남아주면 땡큐인 거지. 에레기. 자, 이거는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가지가 됩니다. 4와 4는 순서를 바꿔봐야 하나잖아요. 그리고 4K 플러스 2는 2, 6이 있으니까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돼서 네 가지. 이것도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게 2, 2, 2, 6, 6, 2, 6, 6 이렇게 되면 2, 2와 6, 6은 자리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해서 네 가지가 맞는 겁니다. 예, 요렇게 되면 합쳐서 9가지가 되죠. 이거는 약간 이 정도의 규모에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갈 숫자가 이제 몇십 개 단위가 될 때 그때 쓰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 나오던데 이렇게 쓰는 애 잉여류로 쓰는 애 얘든가? 아닌데 50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 있지 않아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 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하시면요 짠 8조각 그래서 8K 플러스 1 쪽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홀수인 애죠. 그러면 다음번엔 8K 플러스 2, 그 다음 8K 플러스 3, 4, 8K 플러스 5, 6, 8K 플러스 7, 그리고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자연수를 꼬박꼬박 돌려서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이렇게 돌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부터 50까지라고 하지 말고 딱 8의 배수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몇 가지가 똑 떨어질까요? 50 전에 8의 배수. 86에 48이죠. 86에 48. 그러니까 여기 48이 딱 오는 순간, 48이 오는 순간 요 덩어리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겁니다. 8, 6에 48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6개인 거고 여기도 6개인 상황인 거죠. 근데 50까지 쓰자고 그랬으니까 8, 6에 48까지 돌았죠. 그 다음 49 하나가 얹어지는 순간 여긴 7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50이 여기 들어올 테니까 여기가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다 6개씩이라는 얘긴데요. 예, 그래서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7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잉여류, 피자 조각을 가지고 손쉽게 세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별로 없겠죠? 두 눈의 곱이 짝이려면 이런 거 6번으로 푸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이려면 짝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 짝수 곱하기 짝수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홀수 곱하기 홀수만이 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얘네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 중에서 홀 곱하기 홀인 개수를 빼주면 그게 더 빠르게 셀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지점.
지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우의 수를 세는 허허 지훈아 엄마 네가 지환이에 또 옮겼잖아. 지자매 자매가 아닌데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그 뇌의 신비 뭐 이런 거 나오는 썰 아직까지 확인된 적이 없는 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이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두개골 요거 막히면서부터 인간이 원래 텔레파시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거 막히면서 숨기는 게 생기고 남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공유하기 싫어서 이게 닫고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하는 그 썰 있잖아 썰. 난 그거 믿는다? 아니,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이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니까 그게 진짜로 희한하게 그 있어요. 애기 나와서 키워보면 그 진짜 희한한 거 많이 봐 얘들아. 신생아실에 들어가잖아. 신생아실에 들어가면 그 자기 엄마의 어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그 자기 엄마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내 새끼부터 울기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그거 진짜 신비로운 일이야. 근데 이거에 산모 그 신생아실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 당연한 일이 돼서 그래서 그 애가 울면 이제 주변으로 퍼지니까 그 애만 이제 젖이 돈다고 하는데 그 수유를 해야 되는 어머니가 젖이 돌면 바로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하고 그냥 뭐 이렇게 싸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불편해서 울 때랑 이 젖이 돈다고 그러죠. 겨드랑이 쪽이 아픈 건데 그 젖이 도는 게 달라요.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애가 오줌을 싸서 우는 건 젖이 안 돌아. 근데 애가 배가 고파서 울면 젖이 돌아. 난 그거 좀 믿는다니까 이거. 별일 소리 다 하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데 지나가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웃음하고 졸음이 번지거나 공명이 돼요. 잘 생각해봐. 니네도 저렇게 꾸준하게 조는 한 명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졸음이 쫙 퍼져. 이게 나는 앞에서 보니까 알아. 이게 저쪽에서 한 포스트가 하나 있어. 이렇게 콜로니가 하나 딱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졸음이 퍼져나간다니까? 지금은 7명밖에 없지. 나는 맨날 50명 있던 그 재수학원에서 있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저 포스트, 그럼 저기서부터 이렇게 번진다니까, 잠이. 그리고 이렇게 웃음도 그래요, 웃음도. 예. 그래서 교실에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가장 안 돼 보이는 선생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등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재밌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가 막 하하하하 하면서 막 웃었어. 근데 때마침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단 말이야. 그럼 딱 들어오셨으면 애들이 화가가가가 웃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웃어. 이런다. 왜? 왜? 이러고 물어봐. 내가 이게 이렇게 안 돼 보여. 정말 너무 안 돼 보여서 그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의식으로 때려 막습니다. 니들이 다 웃고 있어도 웃지 않아요. 그 없어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가 되기 싫어서. 웃음도 번져나오고. 나는 이게 어느 정도의 공명 능력을 인간이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훈이는 자요. 이씨. 잠이 든 줄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40년 넘게 산 대부분의 생명체는 다 눈구렁이가 되죠. 그래. 그러니까 동물도 한 40년 넘게 살면 거의 영물이라고 부르잖아. 진짜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40년 넘게 살면 되게 능구렁이가 돼요. 이게 어른들이 하는 행동에는 대부분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 화를 내도 목적과 이유가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지금 내가 별 시덥잖은 무슨 신생아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할 때에도 다 그게 있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제 지훈이가 좀 깰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앞으로 할 내용이 졸라 어려운 거라서 그 주의를 환기 약간 시키는 이런 식인데, 내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 그런 걸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이라고 하나요? 대원칙? 너무 황당하게 당연해서 왜냐라고 부르는 그 질문이 좀 불가능한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도 대원칙인 거잖아. 사람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그치? 누구를 떠올리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경우의 수를 셀 때도 우리가 이걸 딱히 뭐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 본 적 없는 기본적인 대원칙들이 있어요. 당신들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상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련아, 넌 여기서 집에 어떻게 가니? 여기서 집에 어떻게 가니? 학원이 끝나면 집에 어떻게 가? 어떤 방법으로 가? 그러니까 너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까? 이런 거야. 지금 수련이는 합의 원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하면 우리는 딱 나가다가 오늘은 집에 어떻게 가지? 버스 탈까? 지하철 타고 갔다가 따릉이로 갈아탈까? 아니면 아빠 부를까 싶어. 아니면 오늘 뭐 기분도 언짢은데 한 2시간 걸어갈까? 이런 거 있잖아. 갈까 5월 하면 더 하는 겁니다. 이게 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 합의 원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상상 속의 사건이래. 일어나지 않아요.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상상을 했는데 하나를 선택했어. 그럼 다른 하나 안 일어나야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뭐 한 발은 버스에 한 발은 택시에 올려놓고 달려? 이게 비상식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는 기회비용으로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의 합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고배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고배 원리.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여기서 대화역에 갔다가 거기서 뭘 일을 처리하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여기서 어디를 거쳤다가 집에 가야겠다. 그럼 나한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대화역까지 가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고 대화역에서 집으로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요. 마음속으로 당연하게 2를 곱합니다. 이해하세요? 이걸 연속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원리가 고배 원리예요.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서 다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들의 조합이 만들어져 나에게는 조합 12가지의 방법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대원칙이 합의 원리와 고부의 원리입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 2가지를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를 잘 인식할수록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칠하기 같은 거죠.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이 아들을 잘 구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제일 심플한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럼 A에서 C 지점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C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합계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배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고배 원리의 기본에는 여기 A, B 라인과 C, D 라인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A와 B 라인 중 하나를 선택했다 이고 이 A 라인 하나당 C와 D 라인, B 라인 하나당 C와 D 라인이 대등하게 두 가지씩 들어왔을 때, 그럴 수 있을 때 곱을 쓰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무턱대고 곱할 때가 많아요. 무턱대고 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인식할수록 고배 원리 설명한 김에 색칠을 하기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경우의 수 문제로 만날 녀석 중에 뭐랄까 가장 시그니처 문항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색칠하기. 여기 5색이 있어요. 빨, 주, 노, 초, 파. 내 맘대로. 그 다음에 5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럼 5, 4, 3, 2, 1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여기서 인접은 꼭지점 인접이 아니에요. 선 인접입니다. 선 인접으로 해서 선으로 인접할 때 그 두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하지는 않는다. 색깔로 경계를 구분한다. 요런 전제가 달렸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먼저 대원칙 하나는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는 곳부터예요.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는 곳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C라고 하면 C는 하나, 둘, 세 영역에 인접하고 있죠. 그런데 A 입장에서 보면 B, C, D, E와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E 같은 경우는 A와 D랑만 인접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은 영역을 인접하는 곳부터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체일 경우 중앙부터 이런 원칙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시작을 하자면 A, B, C, D, E 순으로 영역을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주, 노초, 파 중에 아무 색이나 여기에 하나를 칠한다. 가 곱하기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이제 B부터 돌아가면서 칠하면 되는데 B에는 A와 인접하지 않은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A에서 선택한 A의 빨간색을 칠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곱하기 5를 하고 대표색으로 빨간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색 중에 하나가 온다.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럼 이제 C 입장에서 보면 A와도 인접하고 있고 B와도 인접하고 있으니까 A, B에서 사용한 빨강과 주황을 제외한 노초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한다. 3가지. 그러면 그 중에 초가 왔다고 치자. 초 이렇게 여기에 곱하기 3 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D 입장에서 보면 방금 전에 칠해진 A와 C와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건 맞는데 B에 칠했던 색이 다시 오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황이 또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빨강과 초록을 제외한 주노파가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곱하기 3. 그래서 노랑이 왔다. 예를 들면 라고 하면 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입장에서도 여기 B나 C의 영역에 왔던 색이 일로 다시 오면 안 되냐? 와도 된다니까요. 와도 돼요. 얘는 얘랑만 다르고 얘랑만 다르면 돼. 요 두 색과만 다르면 되니까 곱하기 3이 된다. 이렇게. 정답이 540이다인데
너무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곱하기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영역 구분은 이런 곱의 원리를 사용하기 너무 좋게 내준 것 뿐이에요. 영역을. 여러분이 제일 이제 처음 접하고 황당해라 하는 문제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떻게? A, B, D, C 이렇게 돌아가는 순으로 해보면 네 가지 색이 있다고 했으므로 빨, 주, 노, 초라고 하고 여기다 곱하기 4 한 후 빨이라고 하자. 이렇게. 예, 그러면 곱하기 4. 그럼 얘랑 달라야 되니까 곱하기 3. 쉽지 뭐. 예, 주. 거기다가 주 놨다고 하자. 예, 근데 D를 보니까 A와 인접하지 않아. 예, 그러면 얘랑만 인접하지 않으면 되니까 곱하기 다시 3. 예, B랑 인접하지 않은 색만 칠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그런 애가 뭐 노가 왔다고 치고 노가 왔으면 여기에는 곱하기 3. 그럼 여기에는 얘랑만 다른 색이 오면 되니까 요 두 색과 다른 색이 오면 되니까 걔네 둘 색 제외한 나머지 둘 이렇게. 오케이. 9, 8에 71 하고 답을 보면 100% 틀려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지. 예? 제가 얘기한 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이 곱하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일이.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틀렸나 보여줄게요. 이 곱의 원리의 기본은 수형도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아유, 지훈아, 이제 그만. 어떻게 하지, 쟤를? 일단 레모나로, 아이고, 쏘리. 지훈아, 그거 계약서야. 그 레모나 먹고도 계속 자면 이제 싸대기가 나. 예, 레모나 다음은 싸대기. 계약했다. 곱의 원리의 기본은 수형도입니다. 수형도. 이게 나무 숫자 쓰는데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움직여? 수형도. 나무 모양의 그림이란 뜻이에요. 나무 모양의 그림.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빨, 주, 노, 초 해서 네 가지가 뻗어 나가면, 그 각각의 가지에 대해서 주, 노, 초, 빨, 노, 초, 빨, 주, 초, 빨, 노, 빨주노. 예, 요렇게요. 그래서 뻗고 뻗는 가지를 이렇게 고개를 90도를 꺾어서 보면 나무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수형도예요. 이 뒤쪽에 달려있는 곱하기 3을 할 때 앞을 4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네 녀석이 모두 대등하게 정말 한 개도 차이 없이 뒤쪽에 세 개의 가지를 달고 있을 때 그때 4 곱하기 3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빨주 다음에 곱 5는 이 곱하기 3 그리고 그 뒤에 곱하기 2에는 이 뒤로 무엇이 세 개가 달리건 간에 뒤에 대등하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곱하기 2를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서 보시면 저는 지금 문제 삼는 게 어디냐면 요 3 곱하기 2 요 3 곱하기 2를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요. 세 가지인 게 틀린 게 아니야. 세 가지인 건 맞다니까. 여기가 세 가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실제로 빨로 하고 여기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세 가지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에는 빨인 경우와 노인 경우와 초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아이씨. 자, 요 놈의 빨, 노, 초인데 여기가 지금 빨이 왔고 그 다음 주가 왔다는 전제하에 여기가 다시 빨이 오면 빨, 주, 빨이니까 여기가 빨빨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몇 가지 색이 올 수 있어요? 주, 노, 초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에는 주, 노, 초가 모두 가능해지는데 이 노와 초에는 여기가 빨, 여기가 노가 되면 이 녀석은 이 두 녀석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빨과 노를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주와 초만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주, 초만 올 수 있다고요. 초록도 마찬가지. 빨, 초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와 노만 올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곱하기 3을 하려면 이 3이 하나도 빠짐없이 뒤가 둘로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세 녀석의 자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곱의 원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거 얘기할 때에 이거 아시겠어요? 이 앞에 2 곱하기 2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두 녀석에 대해 뒤가 모두 대등하게 붙을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내가 이 길을 선택하든 이 길을 선택하든 그와 관계없이 뒤에 CD가 붙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곱의 원리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어떤 식이 되어야 하는 거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괄호 열고 1과 2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경우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 한 가지 경우의 뒤에는 세 가지가 들러붙는 거고 이 두 가지 경우의 뒤에는 두 가지가 들러붙는 거고 요렇게요. 3이 아니고 1, 2로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건 상당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영도를 이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수영도는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삽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삽질이에요. 꼭 해야 되는 삽질이에요. 해봐야만 분류할 능력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을 때 이 72가지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사용 색수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색을 사용할 거야, 세 색을 사용할 거야, 네 색을 사용할 거야를 따로따로 세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복잡하고 일이 길어도 요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사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 빨주 노초가 있으면 빨주, 빨로, 빨지 이렇게 내가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먼저 색 선택이 6가지가 있거든.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방법이 총 6가지예요.
나중에 조합하면 배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색을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선택된 두 색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오면 둘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오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다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빨이 왔다 그러면 노, 빨, 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노가 왔다 그러면 빨, 노, 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2가지, 두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이 총 12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색 중 세 가지 색을 골라내는 방법은 총 4가지예요. 그래서 4 곱하기 예, 그래 놓고 이제 빨, 주, 노, 다 예를 들어 이런 애다 라고 하면 이 3가지 색 중에 어느 한 색은 겹쳐 칠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색을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예, 중복색 결정하는 게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빨빨 준호가 되었다고 하자. 빨빨 준호. 그러면 이 빨빨이 배치되는 방법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죠. 예, 그게 2가지. 그게 2가지. 그럼 빨빨이 배치됐어. 그럼 남은 색은 준호인데 준호가 준호, 노주 이렇게 오는 방법이 다시 2가지. 그래서 이게 48가지. 4가지 색은 색 선택의 방법이 없죠. 4색을 다 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4가지. 합쳐보면 72가지 나올걸요? 아이가? 뭐 이상한데? 60, 74. 아까 74였나 답이? 아까 답이 74였어? 아까 원래 답이 얼마였지? 4 곱하기 3 곱하기 3, 7, 7 아닌가? 7, 12. 84. 84. 이게 60, 84 맞잖아. 그죠? 요렇게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색칠하기. 예, 그러니까 이 색칠하기 유형만큼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꼭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요 정도의 훈련으로 안 된다. 이 색 영역을 이렇게 어떻게 칠해냈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은 유형으로 번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2가지, 첫 시작 색이 마지막 색과 공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칠하기 시작했는데 이놈이 얘와 영역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와 얘처럼 여기서 칠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와서 마지막 칠할 놈이 첫 영역과 영역을 공유하는 경우, 경계를 공유하는 경우, 요 2가지로 시작을 해요, 먼저. 그런 다음에 요거보다 더 어려운 애 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센수학에서 상당 부분 또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자유스토리 같은 걸로 더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영도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양해약수의 시리즈.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n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양의 약수의 시리즈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n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소인수 분해해요. 그래서 물론 그 소수인 인수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화 시켜서 2개라고 치고, 그 다음에 걔가 몇 개 하는 이 거듭 제곱을 m과 n으로 일반화 시키면 n의 양해약수의 시리즈에 3가지 질문이 있다고요. 3가지 질문. 뭐냐면 양해약수의 개수라는 질문, 양해약수의 합이라는 질문, 그리고 양해약수의 곱이라는 질문입니다. 요거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해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애가 바로 합이에요. 양해약수의 합. 요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양해약수를 모두 합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두 녀석의 곱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 녀석의 곱이 뭐냐? 반드시 1부터 시작하고요. 1. 예, 이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1은 없다. 그 인수가 없다. 그리고 더하기 한 다음에 a로 시작하면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승을 하나씩 늘려가는, 사실은 0승인데 a의 0승부터 지수승을 하나씩 늘려가되 어디까지 늘려가냐면 a의 요 소인수분해 된 마지막 개수까지. 이렇게 옆에는 1 더하기 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b의 소인수 분해된 개수까지. 이렇게 하시면 얘네들을 이게 전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고 항이 여러 개 있으면 전개하잖아요. 그 전개한 애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서로 다른 약수들입니다. 원래 약수라는 게 인수들의 무작위적 조합이거든. 인수들의 무작위 조합이니까 1b, 1b, 1, 1, 1, 1b, 1b제곱, 1b제곱, 1, a 하나 달린 a부터 ab, ab제곱, ab 3승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른 약수가 돼요. 그리고 걔네들의 사이사이가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합이 되는 거예요. 슬슬 한계가 오는구만. 자, 어쨌든 이해가 됐건 되지 않았건 간에 가라. 이게 양수약수의 합이다를 받아들였다 쳐요. 그리고 이게 전개된 하나하나가 1 포함해서 전부 다 약수다 라고 했어요. 그럼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양의 약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전개 다 시킨 항수겠죠. 총 항수겠죠. 여기 항수 몇 개일까요? 1승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m개고 거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m 플러스 1개예요. 항수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n 플러스 1개예요. 따라서 만들어질 모든 항수는 바로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요. 당신들이 중학교 때 배웠나요? 중학교 때? 약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소인수 분해한 후 지수의 1 더하고 지수의 1 더해서 둘이 곱한다. 이렇게 배웠죠. 예, 그 원리가 이거라고요. 사실은 지수의 1을 왜 더해? 마술이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원리에 의해서 요 지수보다 하나 많은 항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곱은 이제 그 약수들을 전부 다 곱하면 얼마가 돼요? 이런 건데, n, 자기 자신의 약수의 개수의 절반 거듭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아직 멀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요 양의 약수의 시리즈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하니까 알아두시고 적어두시고 혹시라도 기억나면 땡큐고 요 두 개만 확실하게 기억하기.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한 대답을 한꺼번에 하자면 108을 소인수 분해하면 3, 3은 9, 3, 6, 18, 3, 1은 3, 2, 3, 42, 2, 2는 4, 2 두 개, 3 세 개. 그러니까
108은 2 2개, 3 3개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3 곱하기 4 해서 12개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12개의 원리가 뭐냐면 양의 약수의 총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이걸 전개하면 나오는 모든 항의 합이 양의 약수의 총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수로는 3개, 4개 곱하니까 12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러면 다 전개해서 더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 둘이 계산을 해서 곱하나 결과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항등식인데. 예, 그러니까 뭐하러 펼쳐요? 펼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1, 2, 3, 4, 7 곱하기 27, 3, 30, 9 더하기 1, 10, 40. 얘가 합이 40. 그래서 280이 답이라고요. 아시겠죠? 양의 약수의 시리즈입니다. 혹시라도 양의 약수의 곱을 물어본다면, 이 아이가 양의 약수의 곱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8의 12, 약수의 개수가 12개였죠. 의 절반승, 즉 108의 6승이 답인데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1 곱하기 108이 108이죠. 그죠? 2 곱하기 54가 108이죠. 3 곱하기 36이 108이죠. 4 곱하기 힘들어. 27이 108이죠. 6 곱하기 18이 108이죠. 9 곱하기 12가 108이죠. 다 된 것 같은데? 1, 2, 3, 4, 6, 9, 12, 18, 27, 36, 58, 104. 이게 요렇게 돌았다가 요렇게 올라가면 이게 약수예요. 그러니까 108이라는 아이를 두 개의 인수로 쪼개면 반드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둘 다 약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12개라고 그랬는데 그 12개의 약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인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걔네들을 둘 짝지어서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면 이 좌변의 곱이 약수의 곱이에요. 좌변이. 그리고 그 결과는 108을 6번 곱한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6번인 이유가 약수가 12개였는데 둘씩 묶은 거죠. 그래서 반으로 쪼개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수의 절반계 승을 하면 양의 약수의 곱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해갖고 최대 공약수 약수의 개수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요거 이제 설명서 요것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아까 내가 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변형 문제를 내요. 980의 약수의 개수 중 짝수가 몇 개냐? 또는 7의 배수가 몇 개냐? 이런 식의. 윤아가 많이 졸린 것 같으니까 얼른 갈게요. 980 소인수 분해하면 해줘 빨리. 2 2개, 5 하나, 7 2개 이렇게 있죠. 자, 이 약수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1 더하기 5, 1 더하기 7 더하기 7의 제곱의 전개항이라고요, 이게. 이해되세요? 근데, 윤아야, 짝수를 뭘 짝수라고 부르니? 2의 배수를 짝수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2라는 인수를 단 한 개라도 갖고 있어야 짝수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정리할 때 1 더하기 5와 1 더하기 7 더하기 7의 제곱을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윤아야. 이거 전개하면 여기서 짝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1도 5도 5의 제곱도 홀수고 1, 7, 7의 제곱도 다 홀수예요. 그러니까 둘 이렇게 곱하기 시작하면 홀수 곱하기 홀수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짝수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에이? 그러니까 홀수만 몇 개? 이거 전개하면 홀수만 몇 개? 응? 6개. 홀수만 6개. 이거 2개, 이거 3개. 전개하면 6개. 홀수 6개가 있어. 그 아이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과 전개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6개가 이렇게 한번 곱해지고 이렇게 한번 곱해지고 이렇게 한번 곱해지면 6, 3, 18 합계 18개의 약수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 2라는 인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약수는 2와 2의 제곱 2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가 여기 있는 두 녀석과 곱해져서 나온 전개항만이 짝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6, 2, 12 짝수가 12개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7의 배수 얘기도 가능하죠? 7의 배수, 7의 배수라는 건 7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7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 2, 2제곱, 1, 5 이거 전개한 6개의 항은 7의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럼 그 6개가 얘랑 곱해지면 절대 7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예. 얘랑 얘 또는 얘와 곱해졌을 때 7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가 이거 둘 중에 하나와 맞는다. 6, 2, 12 12개의 7의 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의 배수라는 질문도 가능하겠죠. 25의 배수 질문도 가능하고 35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알겠어요? 이 합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3가지 유형 정도만 더 설명을 하면 돼요. 하나는 정수의 순서상 이야기. 정수 순서상. 왜? 무슨 상황이야? 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자연수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음수까지 포함하는 일은 거의 없고 자연수면 1부터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면 0부터 포함해서 자연수까지. 실상은 이제 그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선택 과목에서 이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우의 수 세는 법을 또 하나 배우게 되고, 거기에 일환입니다. 거기에 일환인데, 그 전에, 그런 이론적 체계를 배우기 전에 일일이 한번 넣어보자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대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개수가 큰 수부터, 큰 수부터? 큰 문자부터. 개수가 큰 문자부터 넣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고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수 XYZ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제일 큰 놈은 X이고, 그래서 X에다가 첫 번째 2를 넣었다 치자 이렇게. X에 2를 넣게 되면 이게 3이 되죠. 그러면 2Y 더하기 Z를 합쳐 8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개수가 큰 수부터 다시 1씩 넣으면서 순서상을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나머지 숫자는 6이 되고 2 집어넣으면 4가 되고 나머지 숫자는 4가 되고 3 집어넣으면 6이 되고 나머지 숫자는 2가 되는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Z에는 0이 들어가죠. 그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 마치 2개씩 순서상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3개의 순서상으로 X자리에는 늘 1이 박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X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얘만으로 12가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에 1, 2, 3이 전부고 그러면 다시 2y 더하기 z는 5가 되어야 하고 2y 더하기 z는 3, 3은 9, 2가 되어야 되고 예, 개수를 세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1, 1이 마지막 자연수라서 여기는 더 이상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다시 1,3, 2,1 정도 해서 2개 합산 3개, 2개, 5개가 정답이다. 요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명 노가다라고 부르는 거고 0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좀 커집니다. 예, 0은 타격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수가 큰 순이니까 Z부터 넣기 시작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셀 수 있다고 봅니다. 요런 유형 하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어딨어? 여기 있다.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기억나세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웁니다. 네.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가르쳐요. 일단 추천하고 싶은 건 이해를 떠나서 이건 그냥 외우세요. 예,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해가 되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르며 각각을 세는 방법의 그 요령이 서로 다르다. 예, 각자 두 개를 따로따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방법의 수가 있고 금액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방법의 수가 주고 금액의 수가 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불 방법의 수 어떻게 하냐? 1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3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 1 더하고 마치 약수의 개수 세듯이 1 더하고 모두 곱한 다음 전체에서 1을 빼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개수에 1씩 더해서 모두 곱한 다음에 빼기 1을 해. 예, 이건 원리가 뭐냐면 10원짜리가 4개 있으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안 쓴다부터 시작한다고요.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 3개 쓴다, 4개 쓴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안 쓴다를 포함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개수를 다 사용한다까지. 그러니까 1개가 늘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쓴다가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서 1을 빼주는 이유는 안 쓴다와 안 쓴다가 겹치면 진짜 안 쓴 거죠. 그건 지불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빼줘야 된다. 그래서 1 더하고 1 더해서 모두 곱한 다음 1을 뺀다. 어렵지 않죠. 방법의 수가 주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는 이제 환전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환전. 근데 그 환전의 기준이 있어요. 아랫 단위의 돈의
돈의 개수가 아래 단위의 돈의 개수가 윗 단위보다 많거나 같을 때 그때 환전이라는 걸 해요. 10원짜리 4개로는 50원을 못 만들죠. 그러면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50원짜리 2개로는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100원짜리들이 50원짜리로 환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라지면서 1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 6개 더하기 2개, 8개로 환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윗단위 넘었네. 그러면 이 윗단위 돈을 아랫단위로 다 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5개를 넘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2개를 넘고 얘는 5개를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예, 연달아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지불 방법의 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9 빼기 1 이렇게 해요. 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솔직히 이거 맨날 설명하다가 내가 설명하다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아예 그냥 이 방법까지 그 설명이 복잡해요. 방법까지 다 잊어버리길래 내가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요령을 외워라 먼저. 요령을 외워라. 이 환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진 돈으로 270원 계산하세요. 이렇게 270원을 270원 말고 230원 230원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면 100원짜리 2개를 꺼내겠죠. 내가 이 주머니를 이렇게 주적주적 해봤더니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가 나왔어. 그 230원 달래. 그러면 너희는 당연하게 100원짜리 2개를 꺼내겠죠. 이렇게 100원짜리 2개를 탁 하고 10원짜리 3개를 또도독 한 다음에 230을 내려다가 가만히 있어봐. 50원짜리가 2개인데 이거 나중에 쓸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떨어야겠다. 100원짜리는 가벼우니까. 그래서 100원짜리를 하나만 꺼낸 다음에 50원짜리 2개를 이렇게 해서 10원짜리 3개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냐, 지불 방법의 수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지불하는 방법이. 근데 지불 금액으로는 같은 거죠. 230원이라는 돈. 그러니까 지불 금액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230원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쓰건 간에. 근데 왜 50원짜리 2개와 라는 그 선택지가 생길 수 있었느냐 하면 50원짜리 2개를 합쳐서 윗단위 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 선택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10원짜리가 한 50개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30원 그러면 죽어라고 23개 세서 줬을걸? 10원짜리 덜렁거리는 게 싫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10원짜리로 230원을 계산하려고 꿈도 꾸지 않은 것은 10원짜리를 아무리 합쳐도 50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윗단위 돈을 못 만들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50원짜리 2개를 선택했다와 100원짜리 2개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냐. 이 선택지가 있었던 그 근거가 아랫단위 돈이 합쳐서 윗단위 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럼 이 혼선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한 단위 돈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근데 그러면 이쪽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원 단위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도 같이 가능성이 사라지죠. 그잖아요. 150원을 낼 수 있었는데 이 환전을 1로 해버리면 150원이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작은 단위 돈으로 환전을 해서 방법의 수를 세면 그게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단위 돈이 윗 단위 돈을 넘지 못하면 중간에 금액을 만들 수 없는 돈이 나옵니다. 이게. 예? 금액을 못 만드는 돈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그걸 보면서 환전을 해준다. 이게 금액의 수.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요령을 암기만 해주자. 여섯 장, 네 장, 두 장, 한 장. 7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빼기 1 하면 1번 답. 오케이? 그 다음에 1,000원짜리 6장 5,000원 넘었어. 그러니까 5,000원짜리 4장이 1,000원짜리 5, 4, 20, 20장으로 내려가야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5,000원짜리 4장이면 만원짜리 넘어갔어. 그러니까 만원짜리 2장이 2만원으로 내려온 다음 2만원이면 5,000원짜리 4장이죠. 그러니까 합계 8장이죠. 8장이 다 1,000원짜리로 환전. 8, 5, 40, 40장. 그러니까 합계 46장. 1,000원짜리 46장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만원짜리 지폐는 2장 뿐이어서 5만원을 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5만원은 유지. 환전 안 하고 유지. 그래서 47 곱하기 3. 47 곱하기 2. 이런,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불 방법의 수, 금액의 수. 워낙 특이해요. 특이해서 시험 전까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범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마지막 이거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면 완전순열 이거는 이제 퍼펙트 퍼뮤테이션을 번역한 말이고요. 우리 웃지마 이 새끼들아. 나 왜 맨날 영어를 하다 실패를 하지? 나 영어 잘했어 얘들아. 한때 영어 잘했어. 나 한성과 갖고 영어 1등이야. 근데 희한하게 스펠이 안 외워져. 내가 이게 스펠이 안 돼. 퍼펙트 퍼뮤테이션을 번역하면 완전순열이 되고요. 우리말로 의미를 새기자면 교란순열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여러분 되게 거창해지죠. 근데 사실은 막 경우의 수 세는 법이 뭐 어마무시해요. 이거 n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뭐 얼마 플러스 3 팩토리얼 하여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완전순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수형도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시 지훈아 여기 봐. 완전순열 교란순열인 게 확인이 되면 첫째 수형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고교과정 안에서는 수형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암기를 해서 풉니다. 뭘 기억하시냐면요. 2, 9, 44를 외우세요. 2, 9, 44. 전화번호 같지 않냐? 2944. 요것만 외운다. 2944를 외워요. 2944. 외에는 절대 안 나오니까 2944만 외우세요. 딱 요렇게만 외우세요. 그러면 수형도를 안 해도 됩니다. 2944. 굳이 분리를 하자면 세 종에 대하여 네 종에 대하여 5종에 대하여 2944예요.
5개 나오면 내가 학원 강사를 그만둘게. 알겠지? 고교 과정 내에서 수영도 밖에 방법이 없는, 즉 공식을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단원에 6종을 낸다는 건 그 답이 몇백 개 정도 돼. 그러면 수영도를 몇백 라인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시키는 선생은 정신병자이거나 완전 수녀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알겠어? 44도 잘 안 나오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예. 시험에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잘안 나오지. 활용하여 나온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답이 9예요. 안 봐도 돼요. 뭐만 봐? 1, 2, 3, 4. 딱 4종. 9. 설명을 할게요. 자, 완전 수녀라는 게 그럼 뭐냐? 딱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 짝이 아닌 것으로 서로 짝짓는 방법의 수예요. 자신의 메이트가 아닌 것으로 짝짓는 방법의 수.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각자 자기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이걸 교실로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요 바깥에다가 바구니를 담고 핸드폰을 다 내고 들어오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나가면서 장난을 치는 거야. 바구니에 손 집어넣어서 잡히는 거 들고 집에 가. 라고. 건물 나갈 때까지 절대 확인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거 들고 나가. 라고 했는데 딱 들어보니 자기 핸드폰이 아니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여기 있는 7명 모두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조합이 몇 가지 사건이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7개짜리가 되는데 이 경우의 수는 수천 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안 되고 이제 학생이 4명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총 9가지 경우의 수로 일어난다. 알겠어요? 3명이면 딱 2가지 경우만 일어난다. 라는 게 무슨 곱하기 이렇게 합의 원리와 곱의 원리로 처리가 되는 이게 수학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순열 상황이라는 건 자기 짝을 메이트로 갖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자기 짝을 메이트로 갖지 않는 경우인데 이게 곱의 사건이 불가능합니다. 곱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수영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세 종의 경우, 자 1, 2, 3 등번호가 급해가지고 빡 이렇게 잡아 맸는데 자기 등번호가 아니야. 인 경우가 몇 가지냐? 1번이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와 3이 있죠. 그럼 마치 곱하기 될 것 같잖아.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등번호가 몇 개죠? 2 가져갔으니까 1, 3 두 개를 가 남았잖아요. 1, 3 두 개에 만약에 2번이 1을 가져가게 되면 3번은 자기 등번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런 짝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3, 1로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애가 2번을 가져가는 순간 2, 3번은 자기가 가져가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얘가 3을 가져가는 순간 남아있는 애가 1, 2예요. 1, 2인데 얘가 2니까 1, 2 순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1, 2, 3, 4의 경우, 이번에는 뭐 자기 모자로 해볼까요? 이제 지 모자에 번호가 있어. 다 벗어놓고 들어갔다가 막 썼어. 안 보고 썼어. 근데 아무도 자기 가슴에 있는 번호랑 이 모자 번호가 안 맞는 거야.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기냐를 해보면 1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일단 2, 3, 4 세 개죠. 근데 이게 신비롭게도 2, 3, 4가 경우가 달라요. 뒤가 붙는 게. 예를 들어 1이 2를 가져갔어. 그러면 2는 뭐뭐를 가져갈 수 있지? 1, 3, 4를
모두 가질 수 있어요. 왜냐? 1이 고맙게도 내 번호를 써버렸어. 남아있는 애가 다 내 번호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 근데 1이 3번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2번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번호가 1, 2, 4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내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과 4밖에 남아있질 않죠. 아이고야, 서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니까 지가 지 모자 쓰면 안 되는 거야. 지가 지 모자 쓰면 안 되는데 1번이 순서대로 가져갈 때 1번이 2라는 모자를 팍 쓰고 가져가 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모자가 뭐 있어? 1, 3, 4지. 그럼 두 번째 순번이 2번인데 2번이 거기 있는 모자를 봤어. 자기 번호를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지 번호가 없네? 그 바구니에 이미 1번이 쓰고 가버렸다니까 내 번호를. 그러면 걔한테는 선택지가 1, 3, 4가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어. 근데 다시 리셋하고 1번 아이가 3번 모자를 쓰고 가버렸어. 그럼 바구니에 있던 1, 2, 3, 4 중에 3번이 빠졌지. 그럼 바구니에 뭐 남았어? 1, 2, 4가 남았죠. 3번 모자를 쓰고 가버렸으니까 1, 2, 4. 그럼 2번이 나가다가 이제 모자를 써야 되는데 지번호를 쓰면 안 돼. 그러면 세 모자가 남아있지만 네 모자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 아니면 4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번이 4번 모자를 가져갔을 때도 여전히 2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1번과 3번 모자밖에 선택을 못한다. 라는 겁니다. 벌써 첫째 줄에서부터 수용도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3둘둘로. 이런 거는 곱하기, 아까 곱사건을 못 쓴다고 그랬잖아. 곱의 원리를. 그러면 이거 보세요. 2, 1, 2가 2, 1 번호를 가져갔어요. 남은 모자가 뭐지? 남은 모자가 3, 4가 남았죠. 근데 남은 애도 3번, 4번이네. 그러면 여기는 4번, 3번밖에 쓸 수가 없죠. 지 모자를 안 쓰려면. 그리고 2, 3이면 어떨 것 같아요? 2, 3, 2, 3이 빠졌어? 그럼 뭐가 남았지? 1, 4가 남았어? 1, 4가 남았는데 3번은 나 아니면 돼. 그러면서 얘가 1번을 써버리면 4번은 남은 게 네 모자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4, 1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2, 4가 가져갔어? 그러면 남은 모자가 1, 3번이야? 그러면 3번 입장에서는 남은 모자가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예. 그리고 이렇게. 봐요.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뒤가 한 줄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3, 1 남아있는 모자가 2, 4 그래서 4와 2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3, 4를 가져갔다 쳐요. 그러면 1, 2번 아이가 3, 4번 모자를 쓴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모자가 뭐지? 1, 2가 남았어요. 근데 번호는 3, 4번이야. 이 말은 1, 2를 가져가든 2, 1을 가져가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3, 4와 1, 2가 교차가 돼버렸으니까. 예,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4, 1 그러면 3, 2, 3이 남았는데 2, 3밖에 올 수가 없고 3이 여길 가져갈 수는 없으니. 그렇지만 4, 3 모자를 1, 2가 써버렸을 경우 남은 모자가 1, 2밖에 없어서 3, 4에 1, 2가 오든 2, 1이 오든 상관이 없다고요. 절묘하게 2에 대해서 3가지, 3에 대해서 3가지, 4에 대해서 3가지가 생겼는데 이게 대등한 3가지가 아닌 거야. 보면 뒤가 달라요. 네, 요렇게 해서 9가지입니다. 이 짓을 해보니 이게 1, 2, 3, 4건 A, B, C, D건 가나다라건 기억리건 디글리건 간에 똑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거 아닌가? 그럼 매번 내가 그 짓을 왜 해? 외우는 거지. 내종에 대해서 9개다라고. 이 짓을 다시 1, 2, 3, 4, 5에 대해서 해보면 44가지가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계속 하지 말고 외우자. 2, 9, 44밖에 안 나온다. 2, 9, 44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9, 다음 답은 44. 알겠어요?
이게 여기다가 1, 2, 3, 4, 5를 무작위로 넣었는데 0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봐요. 0이 안 된다. 라는 말은 어느 거 하나도 집어넣어 못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하나만 4라는 애가 여기 4가 들어오면 0이 돼요. 이건 전체가. 이 0이 안 됐다는 얘기는 다 짝이 달랐다는 얘기죠. 자기랑. 예, 5종에 대해서. 44가지다. 알겠어요? 시간 나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완전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순열은 2943을 외우면 되는데 그럼 관건이 뭘까? 관건이 이 문제가 완전순열인 걸 알아봐야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 모자 안 가져가는 거다. 지 이름표 안 가져가는 거다. 지 모자 못 쓰는 거다. 지 등번호 못 가져가는 거다. 자기랑 순서가 맞지 않아야 되는 거다. 모두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